그 부모님이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건 내 아이는 완벽한 피해 학생이다. 맞폭 신고를 하고 같이 사건이 올라가면 처음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건 나인데 반대로 내가 피해 학생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네. 피디님 오셨어요?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어떤 친구한테 가해 학생으로 이렇게 돼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만약에 그 친구한테 놀림을 받았던 상황이면은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길래? 비슷비슷한 것 같아? 비슷비슷한 아니면?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가 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완전히 억울한 상황만은 아니죠. 내가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친구들끼리 사이에서는. 그죠? 그런데 보통 친구가 일방적인 관계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투닥거림이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사건을 그렇게 종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종결이 잘 안 될 때, 합의가 잘 안 될 때 그 합의까지 가는 과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을 하나 동원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수단과 관련된 게 소위 이제 맞폭 신고예요. 맞서서 다시 폭력, 학교 폭력 신고를 한다? 쌍방폭행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맞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럼 한번 앉아보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 내가 가해 학생으로서 가해자다. 라는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약간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평소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경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들을 썼죠? 야, 해서 조금 심한 말을 썼다고 해서 학교폭력을 신고를 당한 경우를 한번 우리 상정을 해보죠. 근데 평소에 피디님도 그렇겠지만 친구들과 그런 말 주고받은 적 있지 않으셨어요? 그쵸. 어느 누군가 일방적인 그런 말만 쓰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뭐 남학생 같은 경우 신체적인 툭툭 친다던 그런 행동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분명히 그 몇 달이라든지 한 1년, 2년 그 긴 기간 동안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도 치고 너도 치고 나도 이런 말하고 너도 이런 말하고 그렇게 서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친구끼리 장난인데 그럴 수 있지. 아니면은 서로 싸웠다가 다시 화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옆에서 봐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마지막 이제 피해를 입은 학생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나만 지금 가해한 거야? 너도 그동안 나한테 했잖아.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소위 뭐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이 맞폭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남용하면 안 돼요. 맞폭을 신고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 맞폭 신고를 한 당사자에게 너무너무 나쁜 결과를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허위입니다. 허위와 과장. 내가 이만큼의 가해를 했다고 신고를 당했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앞선 사건과 조금 다른 것들이에요. 나는 요만큼만의 행동만을 했던 거예요. 피해를 입었던 게. 나는 100개의 행동을 가해를 하고 1회 피해를 입었던 부분을 맞폭 신고를 한다. 이런 경우는 그 자체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야. 근데 사건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정말 허위에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그리고 누가 봐도 학교폭력이 성립되지 않을 사실들에 대한 신고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가장 황당한 경우는 그거였어요. 본인이 때리고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때리는 과정에서 자기 팔목이 다쳤대. 그게 학교폭력이래. 자기가 피해 학생 머리를 때렸는데 이게 팔목을 다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자기 팔목 다친 걸 맞폭으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아예 학교폭력 성립이 안 되는 경우라면 1의 경우를 보자면은 그동안 자기가 괴롭히고 그 다음에 말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행동들을 하다가 피해 학생이 참다가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한마디를 툭 던졌어. 조금 욕일 수도 있고 야 이 뭐뭐야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맞폭으로 신고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은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말이 너무 심했다든지. 근데 그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올라갔을 때 그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맞폭 신고를 한 학생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보일까요? 아니죠. 이 친구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의 조치, 학교폭력 조치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가장 또
걱정을 하는 게 학폭이 올라가서 그 심의위원회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서 정말 이거는 진짜 신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폭을 신고를 하실 때는 그 수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반대로 마폭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 이걸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동안 내가 계속 피해를 입어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긴 기간 동안 내가 피해를 입으면서 참아왔어요. 참아왔는데 또는 뭐 대등한 관계라고 하죠. 서로 투닥거리는 친구 관계.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자기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소위 삐쳤죠. 삐쳐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동시에 같이 신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가장 먼저 처음 피해 신고를 한 부모님 있죠. 그 부모님이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건 내 아이는 완벽한 피해 학생인 거예요. 아이가 뭐 객관적으로 100%의 사실을 말을 했다면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 피해 사실만 알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들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 확인도 학교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 아이가 완벽한 피해 학생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됐으니까 그냥 소명만 하자.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내가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학교폭력 사안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만 한다면 이거는 정식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안 돼요. 조사가 안 되겠죠, 학교 내에서. 저 친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저 친구는 나에게 그런 신체 폭력을 가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해봤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가해 학생 부모님이 정확히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죠. 그러니 쉽게 말해서 피해 학생에게 너 저 친구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마폭 신고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도 이 친구에 대해서도 일종의 가해 학생으로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 학교폭력 사안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에는 절대 이거는 합의 대상도 아니고 학교장 자체 해결에 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 사안이 드러나면 이제 서로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학교장 자체 종결하시죠 라고 이제 입장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꽤 발생을 해요. 불과 몇 주 전에 사건이 그랬어요. 처음에 상담 오신 분이 막 억울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은 정식으로 마폭 신고를 하셔라. 그렇게 되면 저쪽도 이제 사안을 알 거고 학교장 자체 종결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그 말을 금요일에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 사건이 화요일에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 쌍방이 그런 학교폭력 이력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마폭을 잘 쓰셔도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가지 하나, 마폭 신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정식 접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어떤 경우들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어머님이 오셨어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갔었는데 분명히 나는 그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한 다음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그 부분도 그 교육청에다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에 갔어요. 가셔서 이러이런 질문들을 받으시다가 왜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질문 확인을 안 하시나요? 라고 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벙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 학생이 입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정식 접수를 하고 사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 접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참석 통지서를 받으시죠. 거기에 사안의 개요를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가해 학생으로만 돼 있고 내가 입은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개요에 전혀 없다. 그러면은 학폭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겁니다. 사안. 그러면 다시 정식으로 교육청이든 아니면 학교든 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정식 접수를 하시고 같이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이제 위원들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정식으로 사건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들 있죠. 내가 피해를 입었던 부분들. 그거는 되게 변명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가 없다 보니까 학폭위 위원들도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라는 말이 기본으로 나오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억울함만 엄청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죠? 화해, 반성 안 하고 있는 걸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럼 점수 올라가고 처분 높아지고 학폭위 분위기도 안 좋아요. 발뺌만 해, 반성하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와 이게 간극이 너무나 벌어지는 거예요.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마폭 신고를 하고 같이 사건이 올라가면 처음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건 난데
반대로 내가 피해 학생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뭐 때렸다고 칩시다. 때렸다고 치면은 내가 단순히 가해 학생으로 올라가게 되면 엄청 혼나요. 학폭위 가게 되면은 왜 그랬냐, 그죠? 사과는 했냐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곳곳에 질문이 쏟아지는데 내가 그동안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사안을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위로를 해준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훨씬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처분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도 3호, 이쪽도 3호, 이쪽도 1호, 이쪽도 1호.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마폭 신고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마폭 신고 정식으로 하셔서 학폭위 분위기도 괜찮은 상태에서, 그리고 조치도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신고를 당했을 때 소위 말하는 마폭을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은지, 마폭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폭하면 안 되는 경우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내세우셔서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가장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